안녕하세요. 10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에서는 2페이지 2번, 3페이지 3번, 6번, 그리고 4페이지 이후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세포를 균질기, 호모지나이저라고 해서 세포를 깨는 이렇게 생긴 아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돌려가지고 깨는 애를 균질기라고 해요. 넣어서 부수고 세포벽을 제거한 후 세포벽을 제거했네요. 세포벽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가라앉게 되죠. 원심분리에서. 세포벽을 제거했으니까 나머지가 남았죠. 그래서 쫙 원심분리에서 가라앉혔는데 원래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핵이고요.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서 항상 크기를 대강을 알아야 되는데 엽록체가 더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가라앉는다고 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중 하나다. 그 네 개로 나눠야 되니까 그 둘을 굳이 구분하자면 엽록체가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마지막으로 리보솜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라와 같이 상층액에 존재하겠죠. 그때 원심 분리할 때 분별 원심 분리를 해야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순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 1과 2와 3의 조건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점점 원심 분리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된다.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 RPM,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느냐가 이제 각속도의 개념이죠. 각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심력은 세지는 거고, 원심력이 세질수록 더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순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자, 가나다라 설명했어요. 가는 엽록체가 아니라 핵이죠. 자, 분별 원심 분리에서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으니까 가가 나보다 무겁죠. 반대로 됐으니까 틀리고. 자, 이거 피트에서도 기출 나온 건데요. 우리 세포막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조, 이거를 크리스타 구조라고 부르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ER이나 골지 같은 경우에서도 울퉁불퉁한 크리스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는 리보솜인데요. 리보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리보솜의 합성 장소는 핵 안에 인이다. 해설은 이제 핵이라고만 돼 있는데 정확히는 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 3번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은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크기 측정 실험이다. 이제 항상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나와 있다고 늘 설명을 했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저반 렌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자, 눈이 닿는 곳에 눈금이 있는 것을 끼우고,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에 또 눈금을 끼우는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사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인데 알려주면 땡큐죠. 스물대 올려놓고 이 둘을 비교해서 저반 렌즈 한 칸의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했죠. 그래서 먼저 이 한 칸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걔한테 대물 렌즈 배율을 4배로 높여가지고 관찰했을 때 그 세포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정방향 순서로 했는데 얘는 거꾸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그 원리는 설명했으니까 배율을 3배로 늘리면 원래 이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대물 렌즈 비율을 4배로 높이면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칸의 크기가 4분의 1로 되죠. 배율을 높이면 저반의 한 칸의 실제 크기는 4분의 1이 된다. 요거를 이제 거꾸로 너가 다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올렸을 때 이 그림을 잘 보면 32칸, 40부터 70이니 32칸인데 걔가 30 마이크론이죠. 30 마이크로미터.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다 구할 필요 없어요. 32칸이 30 마이크론인데 실제 이 세포의 크기, 여기 A가 똑같이 A가 있구나. A로 하지 말고 처음에 크기를 우리가 P라고 합시다. 4분의 1 P. 자, 그래서 세포 A의 크기가 30 마이크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확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늘 30 마이크론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원래 4배 크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100배
100배로 했을 때 돌아가면 원래 세포 크기는 30 마이크론이겠지. 30 마이크론이겠지. 세포의 크기는 안 바뀌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 한 칸의 크기가 4배가 되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32칸에 겹치지 않고 그거의 4분의 1인 8칸에 겹치겠죠. 헷갈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칸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확대하지 않았을 땐 요만한데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게 크게 보이니까 한 칸의 크기가 더 작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400배로 늘렸을 때는 32칸에 물체가 커지니까 32칸에 차지하겠지만 다시 100배로 돌아오게 되면 8칸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8칸.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래 크기는 일정한데 배율을 낮췄을 때는 이렇게 한 칸에 보이다가 배율을 키우면 물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한 칸이 저반 렌즈가 차지하는 길이는 작아지고 그럼 그만큼 칸수는 늘어나는 거잖아. 배율을 높였을 때. 그래서 400배에서 100배로 낮추면 저반 렌즈 8칸이 30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배일 때 저반 렌즈 한 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30을 8로 나누면 저반 렌즈 한 칸의 크기가 되겠죠. 이게 3.7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관찰된 상의 밝기,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 했죠. 배열을 높이면 밝기는 그만큼 어두워진다. 여기서는 다보다 라가 더 4배 높였으니까 라는 다보다 4의 제곱 16분의 1만큼 어두워지죠. 그래서 반대로 됐으니까 뒤에는 틀린 보기이고요. 자, 이 현미경으로 엽록체를 관찰하게 된다면 엽록체는 색이 보이냐라고 했는데 얘는 광학 현미경이죠. 우리가 저반 렌즈 눈을 대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모든 파장, 가시광선 파장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엽록체는 엽록체, 염색을 하지 않아도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디귿 맞는 보기.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꼭 외우세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세균 염색하는 과정. 먼저 도말하고 배양액을 건조한 다음에 보통 열 고정을 하더라. 세균은 그렇다. 원액은 보통 열 고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과정은 고정 과정이 맞고요. 그다음에 세균 염색하기 위해서 고정한 다음에 보통 염색하죠. 염색하기 위해 메틸렌블루, 이것도 외우셔야 돼. 암기로피트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메틸렌블루는 DNA를 염색하는 아이죠. DNA 같은 마이너스를 염색하는 메틸렌블루는 플러스를 띠는 염기성 염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려요. 그다음에 염색한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관찰할 때 그 해상도는 파장이 작을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매질의 굴절률은 클수록 좋죠. 그래서 물보다는 오일이 더 좋아요.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리고. 파장이 짧으면 좋은데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정도는 여러분 입에 있잖아.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파장이 더 짧은 쪽이고요. 빨간색이 더 파장이 긴 쪽이라는 거,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꼭 외우세요. 올해도 또 그 파장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꼭 외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파장이 더 길어서 해상도는 더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다. 자, 이걸 이용한 8번 그람 염색에 관한 거. 이것도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익숙하겠죠. 실제 시험에 나온 복인데, 가 과정은 도말 과정입니다. 세균을 얇게 펴는 과정. 나 과정이 건조 과정. 똑같이 알코올 램프로 열 고정하고 있죠. 열 고정하면 고정한다라고도 나오지만 그 다음 단계에 염색약의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발럿을 처리했다. 크리스탈 발럿은 지식형으로는 기억해 두세요. 크리스탈 발럿은 양전하를 띠는 염기성 염료다. 뒤에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염색된 다음에 그게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오동액을 처리한다고 했죠. 매염제 역할하고 해서 요오들을 처리한 후 그 다음에 에탄올이 나오면 걔를 와쉬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라고 했죠. 바과정의 에탄올은 와쉬. 에탄올 굉장히 여러 과정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에탄올은 우리 고정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것처럼 씻어내는 데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에탄올이 뭐 함수, 탈수 이런 용도로도 쓰이게 된다는 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염색을 할 때 우리가 대조 염색이라고 했고 사프라닌은 분홍색 혹은 붉은색. 이 문제의 기거에서 말할 때는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프라닌 처리했을 때 그람 음성균이 붉은색으로 염색됐다고 했으니까 문제에 의해서는 붉은색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끝.